땅의 최초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완공되어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알 권리 위해서 저는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혜준입니다. 최근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산은 특히 원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할까? 그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시선 360에서는 원전도시 부산 2부작을 기획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원전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원전 책임 논란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일 기장군 장안읍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참가한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리 원전에서 장안읍까지 걷는 행사인데요. 기장 주민인 이진섭 씨는 발달 장애인 아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역의 안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사실 또 이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주민으로서 그냥 온다는 마음이지. 그리고 결국 원자력은 좀 더 안전하게 좀 가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지금 심정입니다. 원전 인근에는 5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이진섭 씨가 살았던 동네는 어촌 마을로 원전으로부터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 고향이 기장인 아내를 만나 이곳에 정착한 후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온 이진섭 씨. 근데 아기 때부터 네. 누구 살았어? 영주형아, 영민형아,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또 견도. 균도 아빠, 엄마. 근데 이 마을은 고리에서 고리 중심가에 끄면 7몇 킬로가 가는데 고리 맨 끝에서 발전소에서 1호기에서 끄기 시작하면 6몇 킬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10킬로, 5킬로 이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바닷가와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은 있고요. 거의 다 보면 우리 균도 나이의 생애 2년은 빼고는 다 이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네 가족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 좌천리에서 태어난 아들은 발달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이후 장모님을 비롯해 본인과 부인 처형까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이진섭 씨는 가족 모두가 암에 걸리자 원전과 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주민들한테 안전하다는 얘기, 만약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주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전과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한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수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일정 부분 이제 전리 방사선을 배출을 하는데 그 방사선이 그 지역 주민,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에 어떠한 피해 영향을 있다. 그런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원전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되면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또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다니까 그게 또 진실에 조금 접근한 판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일 기장군청에서 고리원전 갑상선암 발병에 관한 주민 공동소송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자 기장 주민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용도사업이 끝나지 말고 우리가 반경 10km 안에라도 세밀한 단체를 우리 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소송 관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단 말이죠. 저는.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공동소송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지금까지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7년도에 제작진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기장 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장에서 20년을 산 박복자 씨. 7년 전 그녀는 건강검진에서 위암과 함께 갑상선암까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길을 치면 전체로 다 했지. 근데 여기서 이래가 어디로 올라가 봤냐면 일로 올라가 봤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주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 여름옷은 이래 오는 거를 못 입어요. 이래 표가 이래 났으라.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나는 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갑상선 왜 또 이렇게 사람 그만큼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진짜로 내가 이래 쟤도 참 남한테 못할 짓도 안 했는데 이래 이진섭 씨는 본인과 가족들의 암 발병 원인이 고리 원전에 없음을 한수원이 직접 증명해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이 씨 아내의 갑상선암에 한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판결이 있고 3일 후 한수원은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떤 입장인지 만나봤습니다. 고리원전의 운영사인 한수원을 찾아갔습니다. 1심 판결 직후 한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수원은 방사선 아주 안전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한수원이 방출했는 그 갑상선은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극미량이다. 더구나 7.7km 지점에 있는 이 원고가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항소심에서 잘 입증을 우리가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우리 입장을 들어서 1심 판결을 번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은 갑상선암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어떨까요? 한수원 측에서도 지금 방사선을 배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게 이제 그 양이 허용 한도 내다. 기준치 내고 전혀 인체에 무관하다고 있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양을 배출한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갑상선암이
그 방사선과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입증 책임을 져야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을 둔 진실 공방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이진섭 씨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이 씨가 원전에 의문을 가진 것은 2년 전 지역 주민 대상의 건강검진에서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었어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 하나로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기장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갑상선암 환자가 유난히 많았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의학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의학원이 보낸 회신에서 2010년 총 971명의 기장 주민이 건강검진에 응했고 33명의 전체 암 발생자 중 갑상선암은 12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암 진단자 중 갑상선암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제작진은 좀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시선 360이라고 부산 KBS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 혹시 갑상선 관련인가요? 저희 죄송한데 그 기관 전체적으로 좀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학원은 인터뷰를 대신해 보도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 6개월간 암 진단율이 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진을 받은 4,910명의 기장 군민 중 암 종합검진을 받은 3,031명에게서 97건의 암이 진단됐는데요. 전체 암 중 갑상선암 진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 대체 이유가 뭘까요? 갑상선암이랑 일반 암하고 달리 이게 확 자라지도 않고 이 안에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98% 이상들은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지나간다고 봐야 되죠. 근데 초음파를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결국은 갑상선암의 발견율을 증가시켰다라고 해서. 한수원의 주장도 동일합니다. 갑상선암 발병이 아니라 검진에 의한 발견이 높다는 건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진단되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들이 미리 검사했기 때문에 조기 검진 결과만이냐, 그걸 또 100%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뭐 20세 언저리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뭐 검진 잘 받는 연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연령층에서도 갑상선암이 진단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꼭 1cm 보다 적은 갑상선암만 다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전의 방사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대기를 통해 지표면과 동식물에 유입되고 방사선에 오염된 동식물과 지하수 그리고 공기를 사람이 마실 경우 내부 피폭으로 인한 암과 유전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전 방사선이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서울대 의학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2011년 발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보고서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는 1989년 영광 원전 주민의 문외화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오는 방사선이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이는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중에서는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여 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는
원전 지역과 대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인근 지역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에 비해 2.5배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학 연구를 주도했던 안윤옥 교수는 통계 결과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그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 원인을 찾으려고 시작한 연구가 아니었거든.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원인을 찾으려면은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확인을 이제 해야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역학조사 보고서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임상위원회는 소속 의사들과 논의를 거쳐 감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원고의 갑상선암은 원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의 결론이 아닌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역학조사를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이제 히로시마 사고 이후에 생존자 연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진행되어졌던 암 역학조사 결과 중에서 특히 갑상선암 같은 경우가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학 연구를 통해서 종합해 보건대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 암 발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의 상관관계는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체르노빌 주변 지역 소화 중 5천여 건에 달하는 갑상선암 발생이 보고됐고 앞으로도 50년 동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갑상선암 환자는 핵사고 5년 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후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안고 사는 부산은 안전할까요? 제작진은 한수원과 함께 부산과 기장 지역의 방사선을 측정해 봤습니다. 연간 방사선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요 수치에서 이게 1시간 개념이니까요. 24시간을 곱하시고 그다음에 1년에 365일이니까 곱하기 365일을 하시면 1년 피폭 설량 값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은 통계치로 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통계치입니다. 방사선의 실시간 측정은 고리 원전에서 24km 거리의 부산시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진섭 씨가 살았던 이천리와 원전과 1km 거리의 길천마을, 마지막으로 고리 원전 입구까지 4군데에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24km 거리의 부산시청과 고리 원전 인근의 수치는 큰 차이가 없었고 저선량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됐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고리 원전은 갑상선암 발병과 무관하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입니다. 20년간 원전 주변에 방출된 누적 방사선량은 총 0.1mSv의 저선량이라는 겁니다. 한수원에서 제공한 20년간의 연간 피폭 선량을 보면 가장 높았던 2007년에 0.015mSv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연 방사선보다 인공 방사선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험은 같습니다. 자연 방사선이라고 해서 뭐 많아져도 안전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오는 게 한 자연 방사선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연 방사선에 의한 하루하루가 전하가 1000분의 1보다 더 크거든요. 거의 뭐 무시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3가지 방사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상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과 질병 진단 및 치료에 쓰이는 의료 방사선, 마지막으로 원전 방사선이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수치가 자연 방사선보다 낮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우리의 총 피폭량은 세 가지 방사선을 합한 겁니다. 자연 방사능 합해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찌우는 병원 방사능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핵폭탄, 핵실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인공 방사능, 이 세 가지 방사능을 다 합한 게 바로 총 피폭량이에요. 그 총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 환자가 증가합니다. 저선양 방사선의 영향을 연구한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피폭의 위험성은 저선양에서도 존재하며 안전기준치는 없다. 최소한의 피폭도 인간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방사선 노출은 갑상선 암 발생과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미치는데 확률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 암 발생이 되지 않는 안전 한계치는 없다. 그러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확률에 의해서 비례관계에 의해서 그게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량인 경우에 그 수는 작아질 수는 있지만 소량이라도 갑상선암 발생을 유발하고 그것이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노출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갑상선 발생이 커진다. 고려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은 극미량이기 때문에 원전은 갑상선암 발병과 무관하다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인데요. 이에 맞서 일부 의학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저선량의 방사선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해외 원전국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번 판결을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4개 원전 지역 주민들입니다. 동해안의 또 다른 원전 도시 경주 월성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진섭 씨의 갑상선암 판결 이후 월성 지역 주민들 역시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갑상선암 환자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갑상선암 환자만 해도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사람들인데 이야기하면은 뭐 일반 다른 지역보다도 기준치가 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그 사람들 말을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60배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말은 단지 이제까지 지역 주민을 그렇게 속여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지금 겪는 암의 고통을 내 가족도 겪게 될까 두려움이 큽니다. 내가 그때 걸릴 때 불안보다는 더 높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 하나만 아니고 내 가족이 다 걱정이 되니까 지금은 더 암 걸렸을 때 그때보다 더 좀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 특히 해녀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김영화 할머니는 월성 바다에서 40년 넘게 물질한 해녀였습니다. 올해 초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잔병도 없이 참 65살이나 먹도록 아무 병 없이 참 감기도 심하게 안 걸렸는데 이런 참 당황하게도 이 암이나 그런 게 내 몸에 있다는 게 너무 참 나는 깜짝스러워 진짜. 잠에 놓으면 이게 꿈인가 생선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지난 10월 수술 후 할머니는 한평생 해온 물질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평생 먹어야 하는 약과 상처가 김 할머니의 몸에 남았습니다. 자기들은 뭐 방사선이 새 나온다 해도 알 수가 없지요. 원자리 생기고 이런 병이 모든 병이 자꾸 그걸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총 23개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깨끗한 핵 에너지를 홍보하고 원전의 안전함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원자력 365일 안전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은 그동안 숱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끊이질 않는 원전 납품 비리와 원자로 가동 중단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원전에 대한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안전하다는 그 약속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게 주민들과 한수원 또 뭐 정부 이 간에 신뢰의 문제였겠죠. 애초에 한수원이 이렇게 우리 원전 방사선 안전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으면 한두 사람이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 걸렸다고 소송해도 또 이런 1심 판결이 내려도 주민들이 한수원 쪽은 입장이 다르니까 차분히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했을 텐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신뢰를 많이 잃은 거죠. 지난 3일 부산 고등법원 앞 이진섭 씨가 항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의 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이 씨와 한수원이 모두 항소한 상황입니다. 또다시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김도 가족 항소심 소송은 과연 방사능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우리 기장 지역이 많은 환자로 신음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꼭 밝혀내어서 발전소만이 무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씨가 한수원에 요구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고리 원전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 원인이 원전에 없다는 것을 한수원이 직접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좋았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자기가 10km 끊어서 10km 내에 있는 모든 사람 해갖고 포테이지를 내서 아니면 아니다고 밝혀야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소송하고 안 하고서는 뒤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의 진실을 놓고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수원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뿐인 안전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원전이 안전하길 바라는 이는 바로 원전을 안고 살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